운명과 인생 사이 61화 시작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찾아뵙죠. 제가 책 출간 관련해서 원고 최종 교정도 여러 번 했어야 되고 좀 바빴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짧게 해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특히 실전사주 위주로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공부에 도움 되시기 바래요. 인생은 50대 중반부터 우리가 어쨌든 100살 살잖아요. 건강하게 자신 몸 잘 관리하면. 그래서 상담하다 보면 왜 이렇게 제 인생은 안 풀리나요? 언제 돈 벌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인간은 원래 불행과 행복이 거의 균등해요. 근데 이제 진짜 좋은 인생은 젊을 때 확 떠가지고 유명해져서 돈 엄청나게 벌고 그래서 행복하게 마음껏 돈의 혜택을 누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행복은 다소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세상도 이해하고 인간도 이해하고 인생도 이해하면서 영혼이 좀 깊어진 상태에서 이제 말년으로 가까워질수록 인생이 풀리는 것, 그런 사주가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주 만능주의는 위험하죠. 사실 이게 운명 결정론은 좀 위험해요. 어쨌든 제가 항상 강조드린 거, 이 방송의 명칭도 운명과 인생 사이잖아요. 운명은 범주적으로는 결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운명에 따른 인생을 어떻게 정말 행복하게 꾸며갈 것인지는 인간의 개입이 필요해요. 근데 알고 지혜롭게 개입하는 것과 에너지에 충동적으로 휘둘리면서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에너지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이 사주는 50대 중반 이후로, 특히 후반 이후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잘 풀리는 그런 사주죠. 볼까요? 이 겁재가 연월에 있을 때는 이 겁재와의 관계를 굉장히 잘 봐야 돼요. 일단 진월에 태어났으면 이제 정인이잖아요. 정인이 이렇게 또 튀어나와 있어. 그럼 정인이 굉장히 삶의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고, 이 정인을 학문으로 쓸 거냐, 뭐 문서화 같은 거로 쓸 거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고 일단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또 공부를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이 사회, 이 공부의 사회에서 뭐가 튀어나왔어요? 얘가 튀어나왔죠. 일개무, 열심히 식신생재 할 거야. 근데 그 식신은 무게로 이렇게 연결돼 있죠. 정인하고. 그래서 뭔가 지적으로 알고 활동하는 이제 그런 일들은 예를 들어서 정보, 뭐 지식 기반의 비즈니스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알지 않으면 성과가 적다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런데 이 월간 겁재는 경진으로 강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을경합으로 돈도 갖고 있어, 진사. 이 관도 갖고 있어요. 편관이지만 장생 편관이고, 재생살, 살인소통, 이런 구조로 연월의 재관을 다 갖고 있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인생 전반기에는 이 겁재에 비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리고 이 겁재가 진토라는 생각, 편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나하고 재성 방합을 일자죠. 그러니까 항상 이 경금과 뭔가를 같이 하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는 편인인데 내가 이 사람의 이상, 상상, 기획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무식상사주란 말이에요. 식상이 중년 이후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인생 전반기에 젊을 때는 이제 이런 선배들 만나서 선배들의 사상 이런 것을 내가 심취하는 이런 과정도 겹치게 되고요. 아주 디테일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시 때문에. 그리고 또 크게 보면 진중 을목이 이제 내 밑으로 나와 있는 거고 이게 엮여 있는 거라서 이 사람의 회사와 또 묘사와 연결돼 있어서 동업을 같이 하는 형태도 되고, 그 이후에는 내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이제 깨지기 때문에 방합이 깨진단 말이에요. 같이 돈을 벌어보자 하고 뭉쳐서 뭔가 하면 나중에는 서로 치고받는 그런 문제,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재성 방합이 깨지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가족과 같은, 동지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사이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깨지고, 이 돈은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이거 내 문서 속으로 넣을 거야. 그죠? 이거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의지 같은 것도 있게 되고. 그렇죠.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들이 사주에 담겨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사업을 했는데 동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회사를 차렸는데 이 경금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수기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런 운에 이렇게 수기가 들어오면 신자진 식식상삼합을 해서 수기가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런 글자들이 있어서 자묘형, 자사, 자술 이런 관계를 통해서 수기가 굉장히 마르게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수기를 굉장히 필요로 한다. 그래서 친구가 동업을 했는데 이제 알코올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티격태격 다투고 이제 헤어지는데 그래서 다른 회사에 이제 임원으로 근무를 합니다. 돈과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역시 진토 편인을 갖고 있는데 방합을 짜다가 갑술대운에 이제 헤어져요. 서로 생각이 다르죠. 이 사람은 내가 많은 돈을 벌어줬지 않냐? 아니다. 내가 다 영업파워를 해서 너의 생각을 현실화하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성공을 시켜줬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옛날에 헤어졌던 그 친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직접적인 연락은 아니고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소식을 회사 관계자로부터 들어요. 근데 죽기 일주일 전에 지분을 남겨줍니다. 그 친구를 그러니까 일간을 생각하면서 지분을 남겨줘요. 그래서 많은 지분을 남겨줬고 본인은 이제 이때 회사가 이제 굉장히 많이 커 있는 상태였어요. 거래처도 많고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친구들이 이분 포함해서 지분을 정리해서 이제 부인에게 남겨주고 이제 그 돈이 약 세금 내고 100억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분을 갖게 됐는데 이 무술이라는 이제 문서복이 정인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보면 보세요. 이 전반기에 돈을 가진 회사가 돈을 갖고 있죠. 돈 가진 회사가 사술로 나한테 끌려오는 거죠. 내 문서 속으로 끌려와요. 이 회사에 대한 결재권이 나한테 오다. 그래서 옛날에 창업 동지고 10년간 같이 사업을 했고 경영을 할 능력이 직원들이 안 되고 갑작스럽게 대표가 이제 부재 중인 상황이 되었으니까 이 회사를 맡아주세요. 이제 그래서 저는 맡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럼 정인이 있으니까 그런 복을 같이 이게 이제 운명 결정론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정인이 가진 어떤 기본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썼던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자기 복을 자기가 만드는 이런 형태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을 열심히 했는데 회사로부터 그 대가가 그렇게 친하게 지냈지만 이 방합이 깨지면서 어떻게든 퇴직금 적게 주려고 하고 지분가치 희석시키려고 하고 지분가치 희석이라는 건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분 평가액을 의도적으로 줄인다든가 이런 겁재들의 폐해를 많이 보면서 정신적으로도 전신적으로도 이제 상처를 입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지만 그렇게 인덕을 베풀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이 정인 덕을 나한테 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좋은 측면도 있고 그게 항상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사주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뭐 충형에 아주 나쁜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묘진 합을 하니까 그런 나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느냐? 복합적으로 다 일어났다가 해소되었다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대세운의 운기를 통해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제 권고에 따라서 회사를 세사된 결재권을 갖고 대표가 되어서 이제 경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각 개인의 사유에 따라서 관계가
정리되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단적으로 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좋은 마음인데 사실은 너무너무 속으로는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내색을 하는 의도적으로 계산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옛날에 사랑하기에 해 떠나신다는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다 옛날 정서가 아니라 지금도 있다. 그래서 진짜 속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상대에 대한 애정, 짙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그게 또 인간 안에 있는 굉장히 선한 본성이에요. 아, 이 점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 상대는 모를 텐데, 혹은 내가 그때 얼마나 미안했었는지 상대는 모를 텐데, 기억조차 없을 텐데 나는 그 미안함에 대한 보상을 꼭 하고 싶어. 그러니 나이가 드실수록 주변의 사람들에게 너무 악하게 하지 마세요. 나 50대 중반 60대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 배신하고 활용하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어떻게든 더 유명해져서 돈 벌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사람 결국은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특히 명리학에 대한 아주 병적인 혐오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근데 그런 사람들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지도 않을 겁니다. 이번에 웹 망원경에 찍어서 보내온 어마어마한 사진들 다들 보셨을 텐데 그렇게 광활해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라는 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라는 것은 정말 작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특히 인생이 잘 안 풀리네. 아, 나 돈도 없네. 돈 없이도 베풀 수 있는 거 있습니다.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그것이 유일하다? 그걸 베풀어야죠. 그래서 따뜻하게 하고 상대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까? 저는 명리적으로 그런 도움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저 사람이 이게 좀 비어 있는데 내가 이걸 채워주면, 혹은 이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을 엮어주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겠다. 이게 부정적으로 쓰이면 정말 그 재무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텐데 이걸 이렇게 쓰라고 권고하면 정말 잘 되겠다. 리스크가 없어지고 반대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겠다. 이런 것들이 보이면, 물론 이제 상담하다가 이 사람은 참 태도가 좋다, 마음이 따뜻하다, 사주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써왔구나, 이런 게 느껴질 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죠.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만한다든가, 나는 이렇게 노력을 다 했는데 왜 남은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이렇게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러나. 20, 30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전히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근데 40, 50대 되면 자기 반성이 우선이에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발전의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어쨌든 혹시 50대 60대 되시는 내 인생이 꼬였다, 은퇴해서 사업을 했는데, 자영업을 했는데 완전히 코로나 때 박살났다, 나 이제 뭐 먹고 살아야 돼, 앞이 안 보여, 이런 분들은 명적 조언에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다 방법이 있다.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우선인데, 그 자존감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계발서 읽어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며칠 안 갑니다. 그거 실천하려고 열심히 따라서 해봐야 나의 사정과 안 맞으면 더 역효과가 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 길을 정확히 읽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계기를 만들어내야죠. 짧게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곧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